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 이미 당신의 몸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통증도 없고 병원에 갈 만큼 불편하지도 않아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혈액이 예전처럼 잘 흐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신호를 놓친 채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일상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시작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고 나서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채널을 한 번만 구독해주세요.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심장은 여전히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으로 보내려 하지만 길이 점점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동맥은 서서히 딱딱해지고 혈관은 조금씩 좁아지며 미세혈관을 지나는 흐름은 눈에 띄지 않게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느린 변화가 에너지, 집중력, 소화, 피부 상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산소와 영양분은 제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뇌는 맑지 않으며 장기들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이 과정이 가속화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여도 몸 안에서는 효율이 떨어진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변화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고 급한 신호가 없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집니다. 하지만 혈류가 서서히 나빠지는 과정은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놓치기 쉬운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길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맥은 탄력을 잃고 점점 딱딱해집니다. 예전에는 고무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혈액을 부드럽게 밀어주던 혈관이 어느 순간부터는 단단한 관처럼 변해버립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은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큰 압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압력조차도 미세혈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손끝, 발끝, 뇌, 장기처럼 작은 혈관이 많은 부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흐르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선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관 내부 공간이 점점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염증, 노화,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혈액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혈류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쉽게 지치고 뇌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소화기관과 피부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몸은 그 상태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피로, 무기력,
둔함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혈액 흐름의 문제라고 연결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바로 이후에 나타날 더 분명한 신호들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신호는 바로 이 변화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 안이 따뜻한데도 손이나 발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혈액 흐름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고입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손끝과 발끝은 작은 혈관에 의존해 혈액을 공급받는데 이 미세한 통로에서 흐름이 느려지면 체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혈액은 단순히 따뜻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와 영양분을 함께 운반합니다. 손과 발이 자주 차갑다는 것은 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며 동시에 신경과 근육도 제 역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차가움과 함께 찌릿찌릿한 감각, 뻣뻣함, 둔한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계절 탓이 아니라 순환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부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에 차가워지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유독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을 밀어 올려주는 근육의 도움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손발의 냉기가 더 또렷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그냥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방치하면 혈류 저하는 점점 고정화되고 감각 둔화나 상처 회복 지연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발의 차가움은 아직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뿐이지만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변화는 훨씬 더 분명하고 불편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손발의 차가움. 다음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변화는 다리와 발목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신발이 유난히 꽉 끼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혈액이 아래쪽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혈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다리와 발목 주변에 정체되면서 체액이 함께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종아리 근육과 정맥이 협력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정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시스템이 느슨해집니다. 그 결과 중력의 영향이 그대로 작용해 혈액과 체액이 아래로 쌓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부종은 단순한 붓기가 아니라 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부종이 지속되면 다리는 무겁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당기는 느낌이 들고 밤이 되면 불편함이 더 심해집니다. 이는 혈액이 충분히 순환하지 못해 노폐물 제거가 늦어지고 조직 안에 압력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통증이 크지 않아 지나치기 쉽지만 이미 혈류 저하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붓기를 방치하면 정맥은 더 늘어나고 혈관벽은 더 약해지며 결국 만성적인 다리 불편감으로 이어집니다. 다리와 발목의 변화는 몸이 보내는 두 번째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제 혈액 흐름의 문제는 더 이상 미세한 수준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제 변화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머릿속과 몸 전체의 감각으로 옮겨갑니다. 예전보다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며 하루를 시작해도 에너지가 쉽게 떨어진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이를 나이 탓이나 잠을 잘 못 잔 탓으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뇌로 향하는 혈류가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혈액 흐름이 조금만 느려져도 사고 속도, 기억력, 판단력에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말이 혀끝에서 맴돌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고 머리가 뿌옇게 흐린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것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입니다. 뇌가 필요한 만큼의 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이유로 몸의 에너지도 빠르게 고갈됩니다.
근육과 장기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면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고 예전엔 가볍게 해내던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이는 체력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 아니라 혈액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가 위험한 이유는 일상에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몸은 버티고 있지만 내부 효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뇌 안개와 만성 피로는 혈류 저하가 전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 시점을 지나면 다음 변화는 더 분명하고 더 불편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액 흐름의 저하는 결국 피부와 머리카락 같은 가장 바깥층에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유난히 창백해 보이거나 쉽게 건조해지고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오래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머리카락 역시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거나 특정 부위에서 자라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 변화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여도 내부 순환이 충분하지 않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피부와 모발은 생존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몸은 먼저 심장과 뇌 같은 핵심 장기로 혈류를 집중시키고 피부와 모낭으로 가는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피부는 영양과 산소를 덜 받게 되고 재생 속도와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멍이 잘 들거나 색이 고르지 않게 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의 변화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모낭은 일정한 혈류가 유지되어야 건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데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성장 주기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빠지는 양이 늘거나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해집니다. 이는 유전이나 관리 문제라기보다 혈액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모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장품이나 샴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부와 머리카락의 변화는 몸이 보내는 또 하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순환이 충분하지 않으면 회복과 보호 능력도 함께 약해지며 이는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신호는 불편함을 넘어서 실제 감각의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몸은 더 이상 조용히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팔이나 다리, 발에서 저릿저릿한 느낌이나 찌르는 듯한 감각, 때로는 이유 없는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발바닥이 얼얼하거나 밤에 누워있을 때 다리에 불쾌한 감각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경의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신경은 매우 민감한 조직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즉각 반응합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은 정상적인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감각 이상이나 통증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잦아지고 지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 움직임과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에서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혈액이 심장에서 가장 멀리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리와 발은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혈관과 근육의 협력이 약해질수록 혈류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신경 말단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나 둔한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각 저하로 인해 작은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균형이 흔들려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저림과 통증은 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알리는 단계이며 이 지점에서의 대응이 앞으로의 이동성, 독립성,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다시 깨우는 방법은 없는 걸까? 놀랍게도 해답은 아주 단순한 아침의 몇 분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밤새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몸은 아침이 되면 혈관도 함께 굳어있는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바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액은 여전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몸 전체를 깨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는 아주 가벼운 움직임 하나가 이 정체된 흐름을 한꺼번에 깨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은 혈관을 서서히 따뜻하게 만들고
심장이 혈액을 보내기 훨씬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돌리고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몸에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혈액은 다시 길을 찾고 산소는 뇌와 근육으로 빠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루 전체의 순환을 좌우하는 첫 스위치가 됩니다. 이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약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약해도 의자 옆이나 침대 옆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혈관은 이완되고 내쉴 때 혈액은 더 멀리 밀려나갑니다. 이렇게 몸은 스스로 순환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작은 선택이 쌓이면 앞에서 이야기한 손발 냉기, 붓기, 뇌안개, 감각 이상까지도 서서히 완화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침 습관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꾸준함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침 습관의 진짜 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단지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 정도로 시작되지만 며칠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하고 손발이 빨리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혈관이 다시 움직임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순환 시스템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혈관도 근육처럼 훈련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부드러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은 더 빨리 확장하고 수축하는 법을 기억합니다. 그 결과 혈액은 덜 막히고 같은 압력으로도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 변화는 낮 동안의 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 무겁고 집중력이 더 오래 유지되며 오후에 찾아오던 이유 없는 피로가 줄어듭니다. 밤에는 혈액이 다리에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되기 때문에 잠자리에서도 편안함이 커집니다. 즉, 아침에 몇 분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몸은 더 이상 경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회복의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의식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결심이나 큰 노력이 아니라 몸과의 약속처럼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이 혈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액 흐름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나빠지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호들은 몸이 포기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조정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알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느냐, 작은 신호가 나타났을 때 방향을 바꾸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의 몸 상태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순환은 특별한 치료나 극단적인 변화에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움직임, 수분 섭취, 앉아있는 시간 사이의 작은 전환, 몸을 조금 더 자주 깨워주는 선택들이 쌓여 혈관의 반응성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확실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합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몸을 떠올리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불편함을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쪽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흐름은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다리 가볍고 머리가 맑고 하루가 덜 힘들게 느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고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행동이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강의 방향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게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